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6월 23일 금요일입니다. 국힘 망했어요. 국힘 망했어요. 총선 때 보세요. 지금 홍준표가 참 나쁜 놈인데요. 나쁜 정치를 하는데요. 일단은 그 김기현이 며칠 전에 그 당대표 연설을 하면서 아주 오만 말을 다 냈었는데 그냥 이재명만 공격하고 민주당만 공격해. 이래서 국힘이 망한 거예요. 당대표라는 놈이 국가에 대한 어떤 시책을 걸치며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는가 또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말하지 않고 그냥 이재명만 공격하고 그거 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응? 그걸 갖다가 또 총선 공약으로 가져가겠다고 지금 시불구르고 돌아다니면서 이재명과 민주당만 공격하고 있으니 그 총선이라는 것은 말이죠. 상대당을 공격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 민심을 누가 갖고 가느냐, 전체적인 민심을 그걸 봐야 되는데 이런 종짓거릇만도 못하는 썩은 좁쌀 같은 놈이 당대표를 하고 있으니 물론 민주당도 이재명이나 생양아치가 있죠. 이재명이 그냥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그러니까 더 공격을 하죠. 지금 그 의원수를 300명에서 270명으로 10명 감축하겠다. 그 어떻게 누구를 어느 지역을 감축하겠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10% 감축하겠다. 민주당 받아라. 이런 공격을 하죠. 그러면 과거에 안철수가 그 국민의당에서 이야기할 때 38석을 얻은 다음에 200석으로 감축하자 그랬죠. 그게 오히려 맞는 소리예요. 200석으로 감축하는 게. 얘가 10% 감축하자는 거는 비례대표를 감축하자 그러는 거죠. 지역구는 꽁꽁 갖고 있겠다는 거죠. 지역구만 가져도 져요, 얘네들은. 응? 국민들은 지금 지역구나 그 비례대표 이거를 갖다가 다 감축하라는 소리인데 그 민주당의 우리당 출신이나 여로당 출신이나 또는 민주당의 윤미향 같은 애들 그 양효원영 같은 애들 막 최강욱, 김용민, 김의겸 많죠. 그걸 공격하는 거죠. 근데 국힘으로 들어오면은 그런 존재감도 없어. 국힘의 비례의원들은. 그렇죠? 하나 있는 애가 김허은한데 걔는 준석이한테 붙었다가 지금 자기 공천 못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조수진이라고 있죠. 그 두 명만 비례의원이 우리를 알고 있죠. 걔는 그냥 이래가지고 최고위원회 가서 벙어리가 돼 있죠.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똑같아요. 비례의원들은 없애는 게 맞아요. 그러니 이게 지금 총선을 두고 정치개혁을 선전했다 그러네.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계약이에요. 김기현이 짓거리는 건 다 정치계약이라고. 완벽하게 질 겁니다. 쉽게 우려보세요. 지금 홍준표 같은 경우가 웬만하면 홍준표를 안 찍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찍어야 되겠어. 홍준표가 그 얼마 전에 이슬람 포비아, 이슬람 공포를 조장하는 특정 종교 세력은 대구에서 추방해야 한다 그랬죠. 이슬람과 가장 대치인 게 개신교죠. 그렇죠. 개신교 애들이 그 이슬람 종교라는 것이 새벽에 애들 뭐라 그러죠? 이슬람교 노래 같은 거 들어보면 힘들어요. 그 이슬람교 가보세요. 국가들. 그런데 뭐 이슬람이나 개신교나 천주교나 같은 뿌리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여튼 이 홍준표란 이 놈이 이슬람 포비아를 조장하는 개신교를 대구에서 추방해야 한다 해서 난리 났죠. 그러다가 이제 표 또 칠 것 같으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대구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잖아요. 그걸 또 퀴어 축제 잡는다고 갔어. 참 나쁜 놈이 이슬람교를 보호하다가 개신교한테 공격받으니까 개신교를 보호하려고 퀴어 축제 잡으러 간 거죠. 이런 참 나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따라서. 얘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얘가 당대표 시절에 그거 누구예요 그거? 희한하네 막
구두 흔들고 막 태극기 흔들고 최고위원 되네 있잖아요. 응? 태극기 온몸 매끌치고 막 황교안 따라다니면서 공천 달라 그러고, 응? 걔를 갖다가 방자와 향단이 싸우다가 벌금 맞았죠. 홍준표가. 그리고 그 전번에 그 퀴어 축제 그리고 배현진이도 있고 하여튼 예예 팬층에 이상한 애들만 있어. 그거 왜 그래요? 홍준표가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홍준표의 그 지지 세력이 70대 이상 노인네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야 맛이 갔어 이 나라가. 이런 놈이 아직도 다음 대권을 노리고 있으니 얘가 나경원을 밟아, 안철수를 밟아, 유승민을 밟아, 자기뿐이 없어. 나중에 보세요. 오세훈까지 밟습니다. 이런 놈이. 천방지축을 모르고 날뛰는 놈이기 때문에 그 전번에 그 퀴어 축제, 그 퀴어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즐긴다고 표현하죠. 뭐 그들이 도로 점거를 했다고, 그게 불법이라고. 내가 검사 출신이야. 내가 경찰청장, 대구 경찰청장 너보다 법을 잘 알아. 그리고 공무원들 500명을 동원해가지고 경찰 1,500명하고 그다가 책소 밀려났죠.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그 쉬는 공무원들을 데려가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윤석열한테 잘 보이기 위한 거예요. 응? 또 이슬람교를 비호하다가 지가 두드려 맞으니까 퀴어 축제를 갖다가 공격한 거예요. 얘가. 지금 윤석열이 강압적으로 그 데모 시위대들을 갖다 밀어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한번 잘 보이려고 양마! 근데 윤석열은 접신을 하고 무당을 믿는 사람이야. 임마! 그런데 그게 그 대부분 판례도 그렇고 또 집시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어느 한 곳을 갖다가 그 시위를 허락하면은 그 도로는 당연히 점유한다는 판례도 있고 집시법 포괄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얘가 가서 쇼를 한 거죠. 지 살려고 또 윤석열한테 꾸벅 노릇하고 잘 보이려고. 그러니 그때 그 당시 얘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집시가 집회 시위가 자유만능이 아니다. 똑같죠? 윤석열이하고. 집회 시위가 자유만능이 아니다. 대통령실에 항의하겠다. 불법 옹호 경찰이라고 항의하겠다. 너 두고 봐라. 경찰청장 보고. 한참 후배죠. 대구 경찰청장이. 그리고 이놈이 대구 경찰청장을 밀어준 놈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항의하겠다. 너 대구 경찰청 나랑 윤석열이 같은 검사 출신이야. 너 두고 보자. 맛을 보여주겠다 하더니 요번에 맛을 당해버렸네. 오늘 아침에서 떨어지는 게 이거 말이죠. 상식적인 국민이 이 너저분하고 지저분한 홍준표의 행태를 다 보고 있어요. 이래서 국힘이 망했다는 거예요. 이런 놈이 설치기 때문에. 응? 홍준표가 있을 때마다 국힘은 망했어요. 홍준표가 당대표 할 적에 하도 사고를 쳐가지고 밀어내고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왔죠. 그리고 얘가 대통령 선거 나왔죠. 지방선거 주도했죠. 쫄딱 망했죠. 그죠? 한심한 놈. 좀 애새끼가 이상하다니까. 이런 놈이 어떻게 아직까지도 버티는지 나 이해가 안 간다니까. 차라리 너는 코미디언 되라. 코미디언 개그. 아니 지금 그 60, 70살 먹은 개그맨들도 열심히 활동하고 엄영수 같은 놈은 말이야 3번이나 결혼했잖아. 너 엄영수하고 나이 비슷하지? 한심한 놈. 엄영수보다 나이가 적을 거야 얘가. 너 앞으로 창창해. 엄영수가 70 훨씬 넘었고 넌 올해 70이잖아. 아휴. 그래서 오늘 대구경찰청이 홍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냥 밀고 들어가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냥 대구시를 갖다가 압수수색을 해버려요. 6명이 들어가서. 근데 홍준표는 안 건드렸다. 그리고 홍준표가 나와서 경찰이 아닌 깡패다. 이런 미친놈을 봤나. 지방자치제죠. 응? 그 지방자치제에서 지방청의 경찰청장이 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에 그 지원을 받고 바람을 받고 지방경찰청장이 되죠. 경찰청장이는 정치적인 자리예요. 쥐가 해놓고 쥐가 지원해놓고 경찰청장은 경찰이 아닌 깡패다.
적법한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뭐가 적법한 직무집행이야 임마. 대부분 판례 그리고 집시법 포괄적으로 어떤 시위든 도로 점거를 일부러 허용한다는 거 다 나와 있는데 임마. 네가 깽판 부린 거지. 얘가 깡패예요 보내면은. 그것도 방자 같은 깡패. 그러더니 적법한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쫓아내더니 공무원 상대로 보복수사를 한다. 아유, 그냥 기가 차자.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 한 건 더 있어요. 대구 경찰청장이 이제 막 나가는구나.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이거 참여연대가 고발했어요. 선관위에서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지금 대구시 유튜버 담당자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베이는 게 없다. 좌파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수사까지 하다니 끝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봅시다. 아이고, 자, 얘는 맨날 공갈빵 치고 다니죠? 지가 그랬잖아. 전문에 키워죽제 가가지고 대구 경찰청장하고 부닥칠 적에 너 내가 검사 출신이야. 내가 너보다 법을 잘 알아. 너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자. 가만 안 두겠다. 에이, 거지 같은 놈.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 존재감을 올리면서 노이즈 마킹을 하는 이거 참 나쁜 정치꾼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냥 홍준표를 갖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냥 들이닥치고 압수수색을 하니까 아이고야 이제 그 윤석열이한테 코박콩을 해버리죠. 지금 이게 입시 문제가 수능 5개월 남겨놓고 건드릴 것도 아니고 1, 2년 남겨놓고 건드릴 거 아니에요. 갖고 나오는 게 킬러 문제. 그 다음에 사교육 마녀 사냥, 사교육 퍽치기라 그랬죠. 그거만 갖고 나오는 거야 얘네들이. 응? 전혀 윤석열의 국정에도 도움 안 되고 민심의 이반을 가져와요. 그 정치인이라면 다 알아요. 국힘놈들도 지금은 죽을 마실 거야. 윤석열의 싼똥을 지들이 먹으면서 치우니까 죽을 마실 거야. 국힘놈들도. 상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들도. 민심이 어떻게 흉한지. 그걸 어거지로 맞고 어거지로 지금 여론 압박에 들어가가지고 견디고 있는데 날아간다니까. 그래 이럴 적에는 가만히 있으면 되고 안 그러면은 진짜 정치인이라면 비판을 해야 돼요. 윤석열이 정책이 잘못했고 수능 출제 방향을 건드렸고 사교육을 잡고 공교육을 갖다가 정리 안 하고 공교육을 갖다가 향상 안 시키는 건 잘못됐다고 해야 돼요. 응? 왜냐면 가만히 있다가 지가 그러면 압수수색을 당하니까 대통령의 킬러 문항 출제 배제는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이런 간신 같은 새끼를 만나. 아니 킬러 문항이 어딨냐고. 응? 문제를 내면은 최하로 최고 어려운 문제를 3%를 맞춘대요. 입시생이. 우리나라에도 본고사 나올지 다 못 맞췄어요. 5문제 6문제 내면은 그때 50%만 우리는 풀어도 토탈리 국, 영, 수, 역사 이렇게 50문제만 풀어도 50%만 풀어도 합격했다니까. 그리고 이 수능이란 게 점점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깊이 하고 넓게 하죠. 요새 애들이. 그죠? 경쟁이 심해지고 인간의 그 욕구, 출세욕이 점점 강해지죠. 신분 상승의 이동이 또는 신분을 지키는 이동이. 그러니까 수능이나 모든 대학 입시는 어려워지는 경우죠. 쉬워지는 경향은 절대 없죠. 응? 킬러 문항도 아니라니까? 아니 30% 정답률이 나오는 게 어떻게 킬러 문항이며 50%가 풀 수 있는 게 어떻게 킬러 문항이며 수험생. 수험생의 2%, 3%, 5%, 10%를 푸는 게 어떻게 킬러 문항이 돼요? 그건 이제 마케팅을 그렇게 했죠. 사교육에서, 공교육에서. 그런데 이건 배제하는 게 아니고 아우 내가 그동안 수없이 떠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연예인들은 블랙핑크나 BTS는 손흥민은 그리고 건판 너희들 전임 정관 예우로 1, 2년 만에 수백억 땡기는 것은 그리고 의사들은 한심한 새끼들. 그게 어떻게 초과이익이야? 그럼 은행은 수조 원씩 1년에 뭐 작년 같은 경우 8조 이익을 보고 올해도 뭐 올해나 10조 본다 그러네요. 등골을 빼가지고 서민들이.
그건 초과이익이 아니냐? 그건 범죄자 아니냐? 이 새끼들아? 그래서 얘가 요즘 경찰한테 밀리니까 이런 또 페이스북을 써. 우리 때는 대학 입시 본고사가 있었다. 나는 이과 출신이라서 미적분도 공부했고 수학도 비교적 잘했다. 야, 이 새끼야, 우리 나이 때는 미적분까지 다 했어, 이 새끼야. 그 학력고사 애들도 미적분 다 했어. 내가 학력고사 시대 애들 같이 봤기 때문에. 네가 뭘 수학을 잘했어, 이 새끼야? 그 고려대 문제, 그 당시에 본고사를 보면은 고려대 문제 영어 문제가 좀 어렵고 국어하고 수학은 호박의 침묵기였어요, 솔직히. 국어하고 수학은. 모르는 놈들 이해하지 마, 늙은이들은. 사정이 있어서 문과인 법과대학을 지명하면서 배우지 못한 국어 고문은 국어 고문, 고문은 빵점을 받았는데, 야, 이 새끼야, 어떻게 국어 고문을 빵점을 받냐, 이 새끼야! 얼마나 쉬웠는데, 고려대 본고사 문제, 이 새끼야! 너 경북과 나와서 그래, 영남고 나와서 그래, 이 새끼야! 응? 자신 있던 수학 시험지를 보고 참 난감했다. 수학을 비교적 내가 잘하면 뭘 잘해, 이 새끼야! 그 당시 본고사 같은 걸 보면은 서울대하고 연고대하고 이만큼 차이 났어요. 요새 수능 애들이 1, 2점 가지고 다투죠. 1, 2점 갖고. 서울대 가는 애들은 연고대 문제를 갖다가 호박이 침묵키로 봤어요. 그래서 서울대 가는 애들이 연고대를 절대 안 갔어요. 응? 재수를 하든 말든. 듣도 못한 게임 이론 문제가 큰 배점 문제로 나온 것이 있다. 응? 그 게임 이론 문제는 손도 대지 못하고 다른 문제만 집중 풀었는데, 야, 새끼야! 응? 얼마나 네가 멍청하고 그랬으면, 이 새끼야! 나는 고려대학교 수학 그 문제하고, 그 국어 문제는 다 풀겠더라, 이 새끼야. 당시에.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그 게임 이론 문제는 서울 유명 학원 수강생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문제라고 했고, 야, 이 새끼야! 그런 게 어딨어, 이 새끼야. 서울 유명 학원 수강생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문제라고 했는 게 어딨어, 이 새끼야! 응? 당시에 우리도 아니고, 하여튼 그 당시에 그 종로학원, 재수하는 애들이 종로학원을 가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하고 서울대를 재수하는 애들 보면 1년 지나고 나서 친구들하고 담 쌓고 보면은 얼굴이 많은 애들이 1년 지나고 보면 이렇게 쭉쭉하게 변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때 일본 문제 나오고 교수들이 문제 출제하고 종로학원 그 강사들이 말이죠. 또 대성학원 있을 거. 대성학원 얘들은 문제를 엄청 깠어. 종로학원 문제 같은 경우가 학교 강사들이 학원가 얼마나 그냥 비틀고 말이야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가능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연습을 했어요. 그 지금도 그렇고 학력고사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 이 새끼야 유명학원 수강들에게 알려진 문제 새끼야 그런 거 훈련했다는 거지 새끼야. 그리고 고등학교도 서울연고대반에서 그 당시에 학원이 그렇게 유행 안 할 때니까 그 수학 선생, 국어 선생, 영어 선생, 일본 문제 가지고 학원 문제 가지고 그런 문제 계속 내줬어요. 이 새끼야! 거짓말하지 마, 이 새끼야! 그래서 그 학원 재수생 출신들이 쉽게 풀었다고 한다. 킬러 문항이 바로 그런 거 아닌가 한다. 이 새끼야! 아니야, 이 새끼야. 이 나쁜 새끼야. 네 공부 못해가지고 고대 들어간 걸 뭐 어쩌라고, 이 새끼야! 수학을 잘했는데 왜 수학책 보고 하나도 못 풀었어, 이 새끼야! 국어 고문은 왜 빵점 받았어, 이 새끼야! 그러니까 얘네가 들어갈 때 고대 연대가 얼마나 허접한 대학교라는 게, 그 당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그냥 고무신 신고 말이야, 까만 운동화 신고 말이야, 떨어진 운동화 신고 이대생 만나러 가가지고 못생긴 놈이, 이대생한테 차여가지고 평생을 이대생을 갈구고 다녀, 아직까지 이 거지 같은 새끼가. 그 순삼해가지고 잘 살아, 이 새끼야! 순삼이 고졸 가지고 짜증나 죽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래 홍준표가 대통령의 킬러 문항 출제 배제는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나쁜 놈의 새끼죠. 응? 네 아들들은 이 새끼야. 네 아들들이 수능 세대니까 30대 초중반이면 이 새끼야. 걔네한테 물어봐 이 새끼야. 고대 나왔다면 이 새끼야. 참 이런 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정치를 훼손시키는 걸 보면 국힘 망했어요. 물론 민주당도 망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